안녕하세요. 화학교사 박다혜입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3단원 변화와 다양성 단원이고요. 교과서는 182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2학기 때 학습할 내용이지만 화학 원 수강을 위해서 이 부분을 먼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울 내용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우리 주위에 산화환원 반응이 어떤 게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교과서나 많은 책들에 이런 예시들이 있어요. 이 예시들 세 가지를 같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많이 나오는 예시 중에 하나가 화석 연료의 연소입니다. 화석 연료를 연소시키면 연소가 뭐예요? 자, 이것도 모를 것 같아요. 자, 처음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연소라는 거는 불을 이용해서 반응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불을 끄는 원리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그러니까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물을 이용한다던가 소화기를 이용한다던가 이런 방법들에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하면 불을 사용하기에 적합한 조건이 3개라고 하죠. 이 3개를 차단하면 불을 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즉, 불은 어떤 상황에서 켜지게 되냐면 일단 연료가 있어야 되죠. 불이 붙을 수 있는 연료가 있어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그 연료가 탈 수 있는 온도,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산소예요. 산소가 없다면 불이 붙어서 활활 타오르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죠. 다시 말하면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불이랑 만나게 하겠다라는 건데, 이 불이랑 만나게 하겠다는 것은 엄밀하게는 공기 중에 있는 누구랑 만나게 하겠다. 맞아요. 산소랑 반응시키겠다, 이 의미예요. 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철의 재련. 철광석이 있는데 이 철광석. 자, 철광석의 화학식 먼저 써줘 볼게요. 철광석의 화학식은 Fe2O3로 많이 쓰입니다. 그런데 Fe2O3는 우리가 흔히 아는 아연, 철이 아니잖아요. 즉, 순수한 철만을 얻으려면 여기서 누구를 분리시켜야 할까요? 맞습니다. 산소를 분리시켜야 하겠네요. 그래서 산소를 없애버리고 딱 순수하게 철만 나오게 하는 과정,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재련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재련이라는 말은 섞여있는 상황에서 순수하게 내가 원하는 것만 얻을 때 쓰는 용어구나 라고 이해하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세 번째 광합성 보도록 할게요. 광합성은 생물 시간에도 많이 다루잖아요. 어디선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가 식물을 많이 심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식물이 배출해주는 뭐 때문에? 많이 알고 있죠? 맞아요. 식물은 산소를 많이 배출해주죠. 그래서 우리가 숨 쉬고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줍니다. 다시 말해서 광합성이라는 것은 식물이 뭐와 뭐를 이용해서 우리가 내뱉는, 인간이 내뱉는 이산화탄소 같은 거 먹어주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와 물을 이용해서 그들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 포도당을 얻고, 그리고 뭘 배출해 준다고요? 산소를 배출해 주는 게 광합성이죠. 그래서 식물이 해를 받아서, 태양빛을 받아서 이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태양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했던 이 세 가지를 봤더니 모두 다 화학 반응이다 라는 건 알 거예요. 화학 반응을 할 때 지금 이 모두 세 가지 경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 거는 연소는 결국 누구랑 반응시킨다? 산소랑 반응시킨다. 철광석은 산소를 분리시키는 거. 광합성은 산소를 배출해주는 거. 하면서 모두 다 산소에 대한 언급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번 시간부터 다루게 될 산화환원의 주요 키워드는 산소구나를 알면 되겠어요.
될까요? 이렇게만 적혀 있지만 선생님이 여기에 보충 자료를 통해서 더 자세하게 이 세 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충 자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던 화석 연료의 연소 반응을 더 자세히 알아보겠다는 건데요. 말했다시피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누구랑 반응시키겠다? 산소랑 반응시키겠다라는 의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자, 화석 연료가 뭐죠? 라고 물어본다면 정의 내리기로는 지질시대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오랜 기간 묻혀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생성된 석탄, 우리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석탄, 석유, 천연가스와 같은 것들을 화석연료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것들의 주 원소는 탄소와 수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학원 거의 첫 번째쯤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 를 탄화수소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 탄화수소의 대표적인 예시를 선생님 몇 가지 적어봤어요. 선생님 탄화수소 할 때는 주로 영어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표현들을 익숙하게 봐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맨 앞에 써있는 게 메테인이죠. 메테인, 그 다음 프로페인, 그 다음 뷰테인이라고 써있네요. 요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메탄, 프로판, 부탄 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메탄가스, 프로판가스, 부탄가스. 우리가 많이 일상 속에서 그렇게 표현했던 것이 엄밀하게는 이런 식으로 영단어로 쓰이는구나 볼 수 있고요. 그때 우리 메테인 했던 거는 화학식 알아둘 필요가 있었죠. 자, CH4가 메테인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 중3 때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메테인의 연소 반응 화학 반응식을 적어라 라고 한다면 메테인이 뭔지 일단 알았어야 됐고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공기 중에 누구랑 산소랑 반응시키니까 O2 적을 수 있고요. 항상 탄소랑 수소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 화합물은 산소랑 반응시켰을 때 다시 말해서 연소 반응시켰을 때 딱 두 가지 생성물이 나오게 됩니다. 그게 누구죠? CO2, 이산화탄소와 누가 나오죠? H2O, 물이 나오게 됩니다. CO2와 H2O 두 개가 나오고 자, 균형 맞춘 화학 반응식을 쓰기 위해서 앞에 개수를 써줘야 되는데 이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선생님 탄화수소의 연소 반응에 대해서 방법을 지금 살짝 알려주고 넘어갈게요. 자, 방법 순서대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자, 메테인 앞에 개수는 1로 맞춰볼게요. 자, 1은 숫자 쓰지 않으니까 메테인 앞에 개수 1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화살표 왼쪽 반응물의 탄소 원자의 개수는 총 몇 개예요? 1개예요. 그러니까 생성물에 탄소가 들어가는 거. 다시 말해서 이산화탄소 분자는 몇 분자일 수밖에 없어요? 잘했어요. 한 분자일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수소 볼게요. 자, 반응물에서 수소는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의 원자가 있는 거예요. 그럼 생성물 쪽에도 4개의 수소 원자가 되려면 지금 여기 물에 있는 부분에 수소 원자 2개 보이네요. 그럼 수소 원자 4개가 되게 하려면 이 앞에 개수가 2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산소의 개수는 뒤에서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생성물 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세볼게요. 여기 2개,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거 더하면 2개. 총 몇 개 있는 거예요? 4개의 산소가 보이네요. 따라서 반응물 쪽에도 4개의 산소가 존재하게 하려면 자, 산소 분자가 몇 분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2분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탄소, 수소, 산소 순으로 개수를 맞춰주면 탄화수소 연소 반응의 화학 반응식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방금 세운 화학 반응식을 보게 되면 맞아요. 말했다시피 연소 반응이라는 것은 누구랑 반응시켰다? 산소랑 반응시켰다를 보면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철의 재련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철의 재련. 자, 재련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이라고요?
순수하게 철만 얻어내려는 과정. 여러 가지가 섞인 상황에서 순수하게 그것만 얻고 싶을 때 우리는 재련한다 라는 말을 쓴다고 했어요. 그때 여기 보면 중요한 표현 볼게요. 산화철 돼 있고 가로 열고 로마 숫자 3이 보이네요. 이 의미가 뭘까요? 자, 일단 산화철이라는 것은 철이 산화됐다는 거죠.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만나서 주로 산화철 상태로 우리가 자연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이것의 화학식은 Fe2O3가 됩니다. 산화철입니다. 산화철. 그때 Fe2O3, 이온 결합 물질이네요. 그럼 얘가 원래 이온 상태일 때는 어떤 식으로 존재하는지 이렇게 X자로 쓰는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철은 3가 양이온, 산소는 2가 음이온, 요것들이 일정한 개수비로 만나서 Fe2O3라는 이온 결합 물질을 만들었던 거겠네요. 따라서 이때 사용된 철 3가 양이온이 보이나요? 맞아요.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로마 숫자 3을 가로 열고 써주게 됩니다. 꼭 써줘야 하는 이유는요. 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원자번호 1번부터 20번 사이에서 봤던 원자는 아니잖아요. 철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중에 외웠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던 가운데 있는 부분, 전이금속에 해당하는 원자예요. 전이금속에 해당하기 때문에 얘는 여러 가지 상태의 양이온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1족 했을 때는 1가 양이온이 되기 쉬웠고 2족 했을 때는 2가 양이온이 되기 쉬웠어요. 그렇지만 철 이런 전이 원소들은 여러 가지 산화 상태가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 얘는 누굴 나타내는지 가로 안에 로마 숫자로 쓰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산화철 가로 열고 3이라고 써 있는 것은 3가 양이온 철이 반응한 거다를 나타내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산화철이 주성분인 철광석에서 철광석이라는 것 안에 대부분이 산화철이란 얘기예요. 그 산화철에 코크스는 그냥 탄소 그 자체예요. 탄소를 넣고 반응시켜서 철을 얻어내는 과정을 철의 재련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 밑에 써 있는 것도 한번 봐볼게요. 구리보다 매장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적 있을 거예요. 청동기 시대 배운 다음에 철기 시대가 나오게 됩니다. 청동기 시대 때 사용했던 것이 구리예요. 철기 시대 때 사용한 게 철이겠네요. 그러면 구리를 더 먼저 사용하고 나중에 철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겠죠. 그 옛날에. 그 이유는 구리가 매장량이 더 적고 철이 훨씬 더 흔하지만 철을 순수하게 얻어내기 어렵고 철은 자연에서 주로 산소랑 만난 산화철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인 거예요. 다시 철기 시대보다 청동기 시대가 앞섰던 것은 철은 쉽게 누구랑 결합해서 산소랑 결합해서 어떤 형태로 존재해요? 철광석, 산화철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순수한 철이 아니라서 순수한 철을 얻게 된 이후에 철기 시대가 오게 됐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을 이용하게 되면서 농업 생산량이 증가하고 진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랑 관련된 화학 반응식을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네모 박스 안에 선생님이 일부분만 적어놨어요. 이것만 보고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도 중학교 수준이에요. 왜죠? 중학교 때 일정 성분비의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을 배웠잖아요. 그 내용이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에는 변화가 없다. 이 부분이 포인트거든요. 그럼 지금 화살표 전에 반응물에 대해서 다 알려줬잖아요. 그럼 원자의 종류와 개수를 알려준 거나 진배 없어요. 그리고 지금 문제 자체도 철의 재련이라고 해서 순수한 철만 얻고 싶다라고 힌트를 다 줬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Fe2O3 더하기 3C 화살표 뒤에 쓸 수 있는 것은 순수한 철,
F2를 얻고 싶다 라고 쓰면 돼요. 그럼 순수한 철 F2를 얻고 이것만 있으면 안 되니까 F2를 얻고 남은 거. 그럼 여기 왼쪽에 종류에는 철도 있었고 산소도 있었고 탄소도 있었는데 순수한 철만 나오게 했다면 남은 두 개. 탄소랑 산소가 남았네요. 탄소랑 산소가 만나서 이룰 수 있는 화합물 뭐 알고 있어요? 잘했어요. 그래서 CO2가 생성물로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이해하면 되겠고요. 자, 왼쪽 오른쪽 개수 맞춰볼게요. 자, 반응물에서 철 원자의 개수는 4개입니다. 따라서 생성물의 철 앞에 개수는 4라고 적어주면 될 것 같고요. 반응물의 탄소의 개수가 얼마예요? 3이니까. 생성물의 CO2 앞에 개수는 3이 되겠네요. 자, 그럼 산소의 개수 총 몇 개예요? 6개가 되네요. 왼쪽에 산소의 개수 이렇게 6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이렇게 개수 맞춘 화학 반응식까지 적어보고 나니까 이 반응에서도 역시 산소가 있었는데 산소가 사라진 철을 통해서 반응식에서 산소가 쓰이는구나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세 번째 광합성 보도록 할게요. 원시 대기의 조성, 원시 지구의 대기에는 주로 메테인이나 암모니아, 수소, 수증기와 같은 대기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광합성을 하는 생물들이 생겨났겠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광합성을 해주는 생물들 때문에 그것들이 내뱉어준, 광합성 결과 내뱉어준 무슨 농도가 증가했을까요? 잘했어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겠네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했고 이 산소가 이제 계속 반응을 하다 보니까 O2잖아요. 산소는 여기에 산소가 한 개 더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는 오존이라고 부르게 되죠. 오존의 화학식은 O3입니다. 그래서 오존이 형성되고 오존층이 생기면서 자외선을 일부 막아주니까 이제 너무 강렬하지 않게 돼서 생물이 육상에서도 생활하는 게 가능해졌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광합성 배웠으면 더불어서 당연히 세포 호흡도 알아두면 좋겠네요. 세포 호흡은 뭐죠? 맞아요. 광합성과 딱 반대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광합성은 산소를 내뱉어 주는 반응이라고 생각한다면 세포 호흡은 산소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라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화학 반응식을 적어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요만큼이 적혀 있네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도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물론 포도당의 화학식을 미리 알아야겠죠? 근데 밑에 써 있어요. 자, 포도당의 화학식은 C6H12O6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한 분자와 산소 분자 6개가 반응하면 자, 뭐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요? 아까 이미 얘기했네요. 밑에 봐볼게요. 탄소랑 수소로 이루어진 화합물이 산소랑 만나는 반응 결과 생기는 생성물은 항상 이거랑 이거밖에 없다. 아까 어디서 한 거? 여기서 한 거. 따라서 마찬가지로 CO2와 H2O가 생성될 거다 생각해주면 돼요. 그럼 개수만 맞춰주면 되겠네요. 자, 탄소 6개. 그러니까 CO2 앞에 개수 6. 수소 12개. 그러니까 물 앞에 개수도 6. 그러면 산소의 개수 맞춰주면 되겠죠? 이렇게 12개, 이렇게 6개, 총 18개. 여기 6개, 12개, 총 18개. 화학 반응 전과 후에 원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맞춰줬습니다. 그러면 서로 반대 화학식을 갖게 될 테니까 이 위에 적을 거는 C6H12O6 포도당과 산소가 생기는 반응이겠네요. 그럼 적어보세요. 위랑 아래 중에 산소를 내뱉어준 이 반응이 뭐가 되는 거예요? 광합성이 되는 거고 산소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 반응이 뭐가 되는 거예요? 호흡이 되는 거죠. 자, 세포호흡은 광합성과 반대로 뭐와 뭐를 이용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이용해서 뭐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에요?
이산화탄소와 물을 생성하는 반응이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네요. 물론 이때도 산소가 화학 반응식에 쓰이는구나를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서 선생님 오른쪽 귀퉁이에 낸 거 있죠? 이 외에 다양한 화학 반응 조사하기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이 외에도 다양한 화학 반응 조사하기 이 부분을 과제로 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토대로 산소가 들어간 반응, 화학 반응을 3가지 조사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럼 교과서에 나와 있는 이 5가지 예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관여했는지 그 화학 반응식을 조사해서 적어서 제출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중학교 때 이미 학습한 내용인데요. 정리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까까지 봤던 3가지 화학 반응에 대해서 산화, 환원 반응으로 매듭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단어는 계속해서 산화, 환원 반응이니까요. 첫 번째, 그러니까 산소가 얻어지는 반응, 다시 말해서 산소와 결합하는 반응을 화학에서는 산화 반응이다, 산화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밑에 그림으로 봐볼게요. 자, 구리 원자가 보이네요. 산소 분자가 보입니다. 자, 산소가 구리에 이렇게 들러붙네요. 이렇게 생긴 화합물을 산화구리. 마찬가지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나요? 왜 이렇게 쓴다고요? 구리는 전이 원소고 이때 구리는 이온이 됐을 때 이가 양이온이 될 거다를 약속해서 표시하는 방법이라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산소가 들러붙었네요. 산소를 구리 입장에서는 얻은 거죠. 그래서 구리가 산소를 얻었다. 여기 밑줄 친 부분 볼게요. 구리가 산소를 얻어서 산화구리가 되는 이 과정을 산화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산소가 떨어져 나가는 반응도 있겠죠? 이때 산소가 분리되는 반응, 이 반응을 환원이라고 합니다. 환원. 산화의 반대가 환원이에요. 이때 환은 우리가 환불받는다, 교환한다 할 때 환이에요. 되돌려 받는 거죠. 원래 상태로. 그러니까 산소를 누군가가 얻었으면 반대로 누군가는 산소를 잃어야 되죠? 그러면 본래 상태로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름을 환원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자, 볼게요. 마찬가지로 산화구리가 보이네요. 이 산화구리가 탄소랑 반응시켰더니 자, 이 부분이 구리잖아요. 빨간색 부분이 산소고 자, 구리가 이렇게 혼자 다시 떨어져 나오는 거 보이죠? 그러면 이 빨간색 산소는 어디 갔어요? 탄소랑 결합해서 CO2, 이산화탄소가 됐네요. 어쨌든 구리 입장에서 산소를 잃게 되는 반응, 이 반응을 환원 반응이다. 환원이라고 부른다고요. 정의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때 알아둬야 되는 내용은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왜죠? 말했다시피 어떤 물질은 산소를 잃는다면 어떤 물질은 산소를 얻고 있겠죠. 화학 반응은 같이 일어나니까. 완벽하게 오타가 났네요. 읽어야 아니죠. 잃어야. 잃다, 잃어버리다 할 때죠. 다른 물질은 산소를 잃어야 하므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산화구리가 탄소랑 만나서 요 되는 반응. 방금 전에 봤던 건데 얘를 2가지 관점에서 모두 보자고요. 자, 산화구리가 구리가 되는 부분은 산소가 있었는데 없어졌네요. 산소를 잃는 반응이니까 뭐라고 쓰면 돼요? 환원이다 라고 쓰면 되는데 동시에 일어난다면서요. 그러면 이 위에 탄소가 이산화탄소가 되는 건 탄소 입장에서 뭘 얻은 거예요? 맞아요. 산화구리가 버려준 산소를 얻은 거죠. 어쨌든 산소를 얻었으니까 무슨 반응? 산화 반응이 되는 겁니다. 자, 앞쪽에서 예시를 들었던 광합성과 호흡 때 알려줬던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네요.
여기 화학 반응식에서도 산화와 환원이 동시에 보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산화탄소가 포도당이 되는 과정에서 산소가 원래 몇 개였어요? 12개가 보이네요. 그런데 포도당이 되면서 산소가 몇 개가 됐어요? 6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산소를 뭐 한 거예요? 잃어버렸어요. 산소를 잃어버렸으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환원이라고 말하고. 자, 물 입장에서는 산소가 몇 개였어요? 6개였어요. 그런데 산소가 되면서 몇 개가 됐죠? 12개가 됐네요. 자, 물 입장에서는 산소가 되면서 산소를 얻었네요. 따라서 산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산화. 그래서 산화 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난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탐구학인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 잘 알아두세요. 이 실험은 사용할 때 이렇게 붉은색 구리, 원래 그냥 우리가 뭐 씨앗 파는 데 가서 뭐 구리판 주세요 라고 한다면 구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 도선 벗겼을 때 볼 수 있는 색깔 있죠? 그게 원래 구리 색인 거예요.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구리를 볼 수 있습니다. 주로 10원짜리 동전색이겠죠. 어쨌든 자, 구리를 이제 알코올 램프에 넣을 건데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도 필요하겠죠. 과정 볼게요. 구리판을 집게로 집어서 겉불꽃 속에 넣어라가 먼저예요. 그러면 얘를 집게로 집어서 불꽃 속에 넣은다면 얘가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그때 변하는 색깔은 검은색이에요. 얘가 뭔가 검게 그을린 거 아닌가 싶게 약간 거뭇거뭇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검게 변한 구리판을 속불꽃 속에 넣었더니 다시 원래 구리 색깔, 원래 구리색 무슨 색인데요? 붉은색 계열이라고 했죠? 이 붉은 색깔 계열로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요, 그림으로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부분입니다. 여기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겉불꽃 속에 구리를 넣으면 원래 이런 색깔의 구리를 넣었더니 여기 겉불꽃, 겉에 불꽃이죠. 여기에 넣었더니 겉불꽃 속에 놓은 부분은 무슨 색깔로 변했어요? 검게 변했어요. 선생님 말했죠. 불이랑 만나게 한다. 연소 반응이다. 누구랑 반응시키겠다?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시키겠다. 따라서 구리가 산소랑 만나서 산화구리가 된 거예요. 자,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는 거 무슨 반응이라고요? 산화 반응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생긴 산화구리는 산소를 얻었고 얘는 무슨 색이 되는 거라고요? 검은색이 되는 거라고요. 자, 두 번째, 이미 이렇게 검은색이 된 애를 더 깊숙하게 속 불꽃까지 집어넣는 거예요. 여기까지 쑥 집어넣었더니 이 앞부분 보여요? 다시 검은색이 다시 무슨 색깔로 변한 거예요? 붉은색으로 변한 거예요. 즉 산화구리 검은색인 애를 속불꽃 속에 넣었더니 다시 구리 색깔로 돌아왔어요. 자, 산소를 다시 뭐 했어요? 잃었어요. 이 반응을 우리는 환원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색깔대로 돌아오는구나를 볼 수가 있어요. 이 과정에서, 이 탐구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에 미리 알아둬야 되는 부분은 여기예요. 속불꽃이랑 겉불꽃이 그럼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실험 결과가 다른 걸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속불꽃이랑 겉불꽃은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속불꽃은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이 원활할 수가 없겠죠. 속불꽃은요. 그렇기 때문에 속불꽃에서 일어나는 연소 반응은 완벽한 연소 반응. 우리는 그것을 완전 연소라고 하는데 완전 연소가 일어나기 어려워요. 오히려 불완전 연소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고 불완전 연소로 발생하는 물질, 생성물에는 대표적으로 일산화탄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왜 연탄 피워놓고 차에서 자살하는 사건 뉴스에서 보도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때 연탄 같은 게 불을 붙였을 때 굉장히 불완전 연소되는 경우가 많아서 발생하는 물질,
생성물이 일산화탄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죽게 되는 이유도 일산화탄소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일산화탄소가 우리 피 속에 있는 헤모글로빈이랑 결합해서 생명을 앗아갈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예요. 어쨌든 일산화탄소가 그렇다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겉불꽃이랑 속불꽃이 있다면 서로 어느 곳에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산소의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어느 부분에서는 산화, 어느 부분에서는 환원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과제 알려드립니다. 자, 두 번째 과제는요. 겉불꽃이랑 속불꽃이 있다면 둘 중에서 온도가 더 높은 곳은 어디인가 찾고, 만일 촛대에 불이 붙어 있을 때, 촛대에 불이 붙어 있을 때 누군가가 손으로 그 불을 꺼라 라고 했을 때 어떤 식으로 꺼야 유리한가? 손으로 불씨를 끄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유리한가? 자, 1번이랑 관련 지어서 온도가 높은 곳을 염두에 두고 손을 대야겠죠? 요거랑 관련해서 조사를 해서 같이 첫 번째 조사했던 화학 반응식과 함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밑에는요, 선생님이 나중에 배우게 될 내용인데 미리 알아두면 좋겠다 해서 추가한 자료입니다. 자, 추가 자료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배운 거 딱 하나예요.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고 산소를 잃는 게 환원이다. 너무 쉽죠? 근데 얘를 산소 관점에서 보면 산소를 얻는 게 산화인데요. 산소가 아니라 수소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수소 입장에서요. 그러면 수소 입장에서는요. 수소를 잃어버리는 거. 수소를 잃는 반응이 산화가 되고요. 수소를 얻는 반응이 환원 반응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수소에 집중해서 산화하는 반응을 설명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엔 별로 없지만 우리 유기화학이라고 해서 앞으로 선생님이랑 탄화수소 배우고 탄소화합물 배우고 뭐 작용기 배우고 하게 됐을 때 많이 다루게 되겠지만 이때는 산화환원 반응을 구태여 수소로 설명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뭔 소리야 할까봐 여기서 미리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에탄올의 구조식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대요. C2H5OH 어디서 들어봤죠? 자, C2H5OH가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불리는 예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왼쪽과 오른쪽 화학 구조식만 딱 봤을 때 차이점이 뭐예요? 여기 앞에 이 부분은 똑같아요.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까지도 똑같아요. 여기까지도. 차이점이 있다면 산소까지 똑같다고 한다면 수소 몇 개를? 2개를 잃어버렸네요. 자, 수소 2개를 잃었네요. 에탄올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되는 반응은 산화 반응이에요? 환원 반응이에요? 잘했어요. 산화 반응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두 번째 볼게요.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아세틱 엑시드, 아세트산이 되는 과정을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부분은 똑같이 생겼어요. 심지어 여기까지도 똑같이 생겼어요. 뭐만 추가됐어요? 산소만 하나 추가됐네요. 따라서 산소를 얻는 반응이니까 이건 배웠잖아요. 뭐라고? 산화 반응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서대로 뭐 되는 중이에요? 산화 반응 되는 중이에요. 나중에 가서 엄청 많이 나오게 되겠지만 알코올을 산화시키면 알데하이드가 되고 알데하이드를 산화시키면 칼복실산이 된다라는 내용을 배우게 될 거예요. 어쨌든 이 내용을 설명할 때 수소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산소랑 반대로 설명하면 된다까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밑에 예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하세요. 자, 볼게요. 철이 이렇게 되는 반응. 철이 산소를 얻어서 산화 철이 됐네요.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이렇게 쓸게요. 산화. 그러면 이 반응식 안에서는 환원을 찾기가 어렵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마그네슘이 이렇게 산화 마그네슘이 됐네요. 뭘 얻었어요? 산소를. 그러니까 이 반응이 산화 반응이 될 거고 다음을 찾을 수가 있네요. 이 반응식 안에서. 이산화탄소가 탄소가 됐네요. 뭘 잃었어요? 산소를 잃었어요. 그래서 이 반응이 환원 반응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산소에 대해서만 배웠어요. 자, 산소를 얻고 잃고. 선생님 더불어서 수소까지 설명해줬어요. 수소를 잃고 얻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지금까지 배운 걸로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미리 말해줄게요. 이 세 번째는 산화환원 반응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고 얘가 산화환원 반응인지 어떻게 알아요? 산소가 없잖아요. 라고 하는데 이 내용은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학습시켜 주도록 할게요. 자, 네 번째 볼게요. 네 번째. 요게 메탄올이에요. CH3OH. 이 메탄올이 요게 form 알데하이드. 네. 어쨌든 알코올이 뭐가 됐어요? 알데하이드가 됐죠? 이 반응 무슨 반응? 산화 반응.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탄소 하나, 산소 하나, 산소 하나, 산소 하나. 수소가 몇 개였는데? 4개였는데 수소가 몇 개 됐어요? 2개 됐어요. 수소를 뭐 하는 반응? 잃는 반응이니까 산화 반응이구나 해도 되고 선생님 친절하게 그려볼게요. 요게 메탄올 구조식. 그러면 저기 포름알데하이드는 이렇게 생겼어요. 즉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 이 반응을 산화 반응이다 라고 하죠. 산화 반응. 특히 유기화학에서 산화 반응을요. 산화 이렇게 안 쓰고 위에 대가로 안에 산소를 얻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산화 반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